세수 펑크도 충격적이라. 나라 곳간이 텅텅텅 비었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시죠.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낸 세금이 2022년에 395조 9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는요 336조 5천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 보면 마이너스 2.2%예요. 7조 5천억 원이 줄었고요. 가장 많이 들어왔던 2022년을 대비해 보면 무려 2년 사이에 15%가 줄었습니다. 59조 4천억 원이 줄었어요. 장난 아니죠? 예. 본예산 기준으로 보더라도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367조 3천억 원이었거든요.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30조 8천억 원을 덜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추계를 했던 것보다가 훨씬 덜 거뒀다는 이야기죠. 그 추계 오차가 8.4%. 굉장히 높죠. 그래도 이게 많이 좋아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좋아진 거다. 이게 정확해야 되거든요. 예산 추계라는 것은. 세금에 대한 추계가 정확해야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어떤 때는 너무 많아 탈이고 어떨 때는 너무 적어 탈이고 그리고 많을 때는 흥청망청 쓸 거고 적을 때는 어디서 계속 끌어다 쓸 거예요. 어디선가 계속 끌어다 쓰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라는 그 기금 내지는 한국은행 곳간 내지는 정부 곳간 다 거들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거들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책이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에 일관성이 무너지면요. 이게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2017년에 국세 수입이 265조였습니다. 이게 많이 올라가도 2018년, 19년, 20년을 보면 290조대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왕창 올렸어요. 예. 게다가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게 2021년, 2022년이었거든요. 그러니 부동산 거래가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도 많이 거치고 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거쳤습니다. 게다가 법인세도 많이 거치는 거죠. 집을 그만큼 지어야 되니까. 예, 집을 많이 그만큼 지어야 되니까. 근데 세금은 높아. 그 국세가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요. 그게 무너지면 나라 경제는 엉망이 되거든요. 지금 나라 경제가 엉망이라는 게 그거예요. 세금을 워낙 높여놨을 때 2022년 395조 9천억 원이 들어왔을 때는요. 흥청망청 썼단 말입니다. 2021년 344조 1천억 원이 들어왔을 때 세수 예측한 것보다 21.7%가 높았거든. 진짜 흥청망청 썼습니다. 네, 그게 돈 푼 돈이거든요. 그러다가 말입니다. 2023년부터는 죽어나는 거예요. 세금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고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는 경제에 영향을 많이 주면서 세금 낼 돈이 없어진 거예요. 언제 없어졌느냐? 2023년에도 없어졌고요. 2022년에도 벌써 없어질 조짐이 보였습니다. 2022년에 경기가 나빠질 조짐, 2022년 3분기부터 경제가 나빠졌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세금은 언제 냅니까? 2023년에 내잖아요. 예. 과표라는 게 그 전에 게 과표예요. 그 전에보다 어떻게 내느냐의 과표인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전에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낸 거예요. 예.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니까 못 내니까 그게 다 빚으로 돌아온 겁니다. 난리도 아니죠. 그게 대표적인 게 기업입니다. 기업. 법인세 보십시오. 법인세. 법인세가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보면요. 17조 9천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기업이 망했다는 이야기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2024년에 법인세가 17조 7천억 원이 줄어들었으면 실제 기업이 세금을 내는 과표 기준은 2023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2023년 기업이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최저임금의 후유증, 주 52시간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자꾸 내보내니까 문제는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가계소득이 줄으니까 소비를 줄여요. 소비를 줄이니까 기업의 생산이 줄고 고용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악순환이 됐던 게 2023년이거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2023년 최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2024년은 그나마 좀 나을 겁니다. 2023년보다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17조 9천억보다는 법인세를 올해는 더 낼 수 있다는 거죠. 왜? 2024년이 조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수도 좀 늘어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은요. 별 크게 변화가 없어요. 법인세가 진짜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법인세가 거의 0원이 됐잖아요. 적자가 나니까. 그만큼 최악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지 알지만 예, 올해는 좀 나아질 겁니다. 나라 국간이 완전히 빈 거. 이거 올해는 좀 나아질 거라고 예상은 해요. 왜? 지금 세수 추계를 보면 382조 4천억 원이거든요. 뭐 이것만큼 가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예, 지금 작년에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을 냈고요.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당연히 법인세를 내겠죠. 법인세를 내면 그만큼 더 들어오니까 예, 나아지지 않겠느냐. 2023년이 최악이었고 2024년은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나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국 말입니다. 계속해서 나라 재정이 적자를 계속 기록하니까요. 나라 국가는 텅텅텅 빕니다. 보세요 여러분. 나라 국간이 얼마나 비는지. 아마 2024년 국가 채무가 아마 곧 나오겠지요. 공식적인 지표가 나올 겁니다. 2023년까지 보면 1126조 8천억 원입니다. 아마 여기에 지금 늘어나는 속도로 봐서는 거의 80조 90조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024년은 1200조가 넘어갈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좋아진 게 없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윤석열 정부 때도 계속됐잖아요. 공룡야당이 전혀 봐주지 않았거든요. 그야말로 국회에서 나라 경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공룡야당은 아무것도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국가 부채는 아마 더 많이 올라갔을 거다. 그렇게 현재까지는 예견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은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포퓰리즘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포퓰리즘이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행히 2030들이 지금 정신을 많이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있는데 2030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과거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떠난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더 큰일 납니다. 저는 2030 청년들에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어차피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40대 50대 쉽지 않습니다. 예, 저도 50대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40대 50대는 이 좌파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당시를 생각해 보자고요. 1980년대 80년대 후반까지 생각을 해보면 제가 군대를 제대하니까 88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대학은 데모가 다였거든요. 뭔가 해결을 말하고 마르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머리에 좀 든 사람 이렇게 취급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 세대들이 일명 강남 좌파라고 하잖아요. 그 세대들이 지금 40대 50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좌파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지식인 취급을 받았던, 그래서 누구나 이 좌파 이론을 계속 공부했던 것, 아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지금도 실제 40대 50대는 좌파 영향이 굉장히 세거든요. 아마 이게 이제 한 단계 건너가면서 세상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싶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대 30대가 이게 경각심을 가지고 현실을 보고 있다는 것, 거기엔 저는 굉장히 희망을 걸어봅니다. 정한진 TV는 20대 30대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경제가 진짜 이렇구나. 내가 어른이 됐을 때 나는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구나. 내가 어른이 됐을 때 건강보험도 제대로 못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충분히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